네, 반갑습니다. 매주 네, 월요일마다 이렇게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보고 다 이루는 그런 황홀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아무튼 굉장히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다는 게 굉장히 귀한 인연이고, 우리의 만남은 필연,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이 정말 한 번뿐이기 때문에 소중하잖아요. 어떤 다양한 가치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불시에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이 강의에 오신 이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몇 년 전에 제가 만들었고, 잉클에서도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또 스물스물 올라와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를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누리며 즐겁게 이 사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의 진실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또 원하는 것을 찾는 방법, 또 제 스토리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저는 이게 못하는데, 이런 세 가지 목표를 마음에 두고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며 살자.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자.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니까는 정말 인생이 신비한 게 이렇게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맞다면 너무나 다행이고요. 혹시나 그게 아니라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모든 답은 다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따라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강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에 대한 진실 12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이 왜 쉼 없이 흘러가고 우리가 있는 공간이 진동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원인들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게 이게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변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또 변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못할 때 이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큰 행복도 아픔도 모든 것이 지나간다. 영원한 행복도 슬픔도 없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든 조금은 덜 연연하고 좀 초연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인 양면이 존재한다. 우리 음양 이런 말도 있는데요. 정말 저도 이런 개념을 알고 나서는 되게 뭔가 이 사람이나 현상, 사물을 보는데 좀 균형 있는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빛이 있으면은 항상 어둠이 함께 이제 공존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산에 햇빛이 비치면은 뒤에 그림자가 비치듯이. 그래서 기쁨과 슬픔 또한 이렇게 또 함께 공존하더라고요. 우리 삶과 죽음,
또한 함께 이렇게 동시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옹지마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전화위복도 있고 그 당장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일이 또 시간이 지나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그게 또 좋은 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거 밑에 거는 책 제목인데 정말 이 좋은지 나쁜지는 누가 아는가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관점도 되게 저를 많이 성장을 시켰는데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요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뭔가 삶이 나를 도와주는 느낌이 들어서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늘 마시는 공기, 물, 자연, 이 세상이라는 큰 존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우리의 성장, 행복, 깨달음을 위해서죠.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뭐 우리의 해야 될 일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을 누리고 또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의 세계에 살고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뭐 모든 것은 나에게 이렇게 유리하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많이 성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든 어떻게 이게 바라보고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뭐 당장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게 모든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유리하다. 이게 넓게 보고 깊게 보면은 정말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환경이 우리를 또 어떤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고 성장을 주잖아요. 이런 모든 측면에서 정말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유한하다. 저도 뭐 한 30대까지는 정말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뭐 한번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정말 이 시간이 유한하다. 요거를 딱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떤 실행력과 추진력이 좋아지고 막 우물쭈물하거나 남 눈치 보거나 이런 미루던 옛날의 제 습관들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이 정말 죽음이 이 삶을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굉장히 큰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확실한 거는 두 가지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과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 요 어떤 두 가지 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렇게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은 정말 사람이 놀랍도록 이 무한한 능력이 끌어오르고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뭐 한번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는 나는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야겠다. 왜?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여기 아까 앞에 제가 말했던 이런 목표가 하나 생겼죠. 정말 우리 인생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기에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싫은 사람을 애써 만나면서 아까운 시간, 돈,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과 말이 현실을 만든다. 뭐,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늘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어떤 매일매일 하는 이 생각들이나 말이 되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공존한다, 뭐 주파수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우주 공간에 씨를 뿌린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생각이라는 씨를 뿌리면은 그것들이 반드시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도 어떤 불평, 불만 그런 것보다는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하는 것이 정말 현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매 순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라 사람들은 다 되게 착하잖아요. 착한 것을 미덕으로 알고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착하고 살고 나를 죽이고 남을 배려하며 살다니까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았었죠.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게 어떤 자기를 먼저 챙기는 거잖아요. 나를 먼저 돌보고. 근데 이런 게 나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깨닫고 저도 이 사람 관계가 되게 많이 편해졌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우리가 워낙 그런 고정관념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는 것도 결국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는 이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남들을 위해서 많이 살았으니까 정말 이 나를 위해 살아야지만 죽을 때 후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자. 옛날에는 이 당연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당연한 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뭐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는 것 또한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도 받아들이면은 관계가 많이 편해지죠. 그리고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들, 나이가 들어가는 것들, 생로병사, 여름은 덥고 겨울에 추운 것들. 뭐 여름이 더운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계속 짜증만 내고 있으면은 나만 더 괴롭잖아요. 여름은 덥기 때문에 맛있는 수박도 먹을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겨울에 추운 것도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삶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나요? 뭐, 자기 자신은 내가 정의하는 대로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주더라고요. 나 자신을 뭐, 예를 들어 대한민국 최고의 이 책쓰기 강사라고 정의를 하면은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크게 듣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떻게 정의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한번 정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왠지 모르게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남 눈치도 많이 보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관점을 바꾸어서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뭐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더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만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미 충분하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능이나 능력들을 남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다 상대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족하다는 것도 자꾸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갖지 못하면은 평생 동안 남들과 비교하면서 계속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라는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나 사람도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위아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들은 좀 생각을 다각적으로 하고 어떤 비교하지 않는 내가 절대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정말 굉장히 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남 눈치를 보지 않게 되고 삶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배운 것을 나누고 배우고 이렇게 실행하면서 인생을 누리며 즐기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옛날에 이 사실을 모르고 한 30 몇 년을 살았더니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불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가 제 스토리처럼 질문하고 글을 쓰고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 나라는 키워드를 발견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양자역학 개념으로 보면은 이 쿼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몸도 무한대로 쪼개면은 1초에 이 91억 번이나 진동하는 이 빛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1초에 이 91억 번이나 진동하는 빛의 에너지예요. 이 얼마나 이 강력한 에너지와 힘이 있겠어요? 정말 이 사람의 몸과 이 마음과 에너지는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어야 이 세상도 의미가 있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지만 이 세상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보다 많지만,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알아야 될 인생의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이제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면은 못 가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일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오늘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 사람들에게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이라는 영상도 하나 올렸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인생에 되게 중요한 질문들을 자꾸 이렇게 남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정말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인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남에게 물어보는 거죠. 음. 그럼 우리가 평소에 이게 자기와 소통하고 자기와 대화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꾸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다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내 마음을 관찰해보고 관찰한다는 게 그런 거죠. 과연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마음이 설레이는지 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피곤한지를 모르는지, 내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하고 열정이 막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설레임이나 흥분들을, 이런 것들을 계속 말로 하고 이제 글로 써보면서 그거를 찾아가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저희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죠. 두 번째는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이 직장 다닐 때 되게 사업이라는 게 하고 싶었고 멋있어 보였었는데, 그건 제 생각 속에만 있었죠. 실제로 또 경험한 것은 또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크든 작든 아르바이트든 한번 해보면서 경험하는 게 가장 빨리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 내가 만약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작게라도 먼저 시작해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으면은 정말 한 명 앞에서라도 한번 강의를 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 하지 않은 채 뭔가 인생을 맡기기 때문에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사업한 지 한 5년 됐지만은 제가 봐도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고 이루었었는데 정말 이 중에 제가 무언가를 알아서 했던 것은 정말 10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협회를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들 정말 몰랐었거든요. 그거를 일단 먼저 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10가지 다 알아서 하려고 했으면은 못했겠죠. 일단은 먼저 하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면 알게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낮은 자신감, 또 낮은 자존감, 또 겸손의 미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책에서 어른들에게 배워왔던 그런 말들 많잖아요. 유교 문화도 그렇고, 뭐 공자, 맹자도 그렇고, 착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해라, 남의 말 잘 들어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어떤 사람의 길을 죽이고 창의성을 많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또 지나친 겸손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모르는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어떤 가정 환경, 유교 문화, 학교 교육, 우리나라 문화 등도 있고, 뭐 결론은 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소에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어. 아, 이 일은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있는데, 왜 그것들을 이제 듣는 방법을 모르고, 또 들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알지만, 또 이게 행동과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아, 정말 시간이 유한하겠지, 막연하게. 아이고, 오늘 안 하면 뭐, 다음에 하면 되겠지. 5년 뒤에 하면 되겠지. 일주일 뒤에 하면 되겠지. 이런 시간의 유한성과 또 이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아이고, 나는 해도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뭐, 더 잘난 사람들 많은데.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죠. 아유, 엄마 때문에 안 돼, 아빠 때문에 안 돼, 뭐 애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공감들이 좀 되시나요? 네. 원래 다음 중간쯤에 이렇게 쉬면서 한번 질문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이미 쓰기는 뭐 1, 2강 한동안 어떤 게 좀 공감이 되세요? 꿈속어 텍스트 안 들려요. 그, 행동 실천해야 된다 하는 거, 그게 안 되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어, 그리고 아까 공감하는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 몸은 1초에 91억 번 진동하는 빛의 에너지다. 이런 말이 참 공감이 돼요. 아, 정말 우리가 보통 그냥 사람이 아닌데, 충분한 역량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하고 있지 않고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됩니다. 네, 그 아까 1초에 90km 번 그거는 약간 양자역학적인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런 미시세계 양자역학에 대해 우리가 조금만 인지를 하면은 굉장히 양자역학의 핵심도
정말 사람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양자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최영임 대표님은 어떤 부분이 좀 공감되는 게 있었나요? 네, 저는 전반적으로 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깊은 철학적 사유에서 나온 다 단편적인 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다섯 번째 중에 행동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어,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또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거를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안 하고자 하면 핑계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먼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아, 여기에 생각이 없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행동을 음,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 그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유, 공감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연 대표님은요, 우리 또 월요일마다 자주 뵈니 좋습니다. 예, 저는 그 항상 이게 뭐랄까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은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하고 책을 쓰면서 이제 나도 하면은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들을 조금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음, 응, 그래서 어 이제 스스로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간다고나 할까? 그런 게 지금 요즘 좀 많이 뿌듯함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눔들 감사하고요. 자, 다음은 3강, 원하는 것을 찾는 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가 정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고 싶은지, 나는 죽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제가 이런 질문들을 30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해왔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답이 잘 안 나오기도 했었고, 굉장히 매번 바뀌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하니까, 정말 제가 원하는 모습들이 처음에는 막 안개처럼 뿌옇다가 점점 그것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보이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100%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거의 가깝게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고 또 제가 바랬던 저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자유로운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제 생각에 가깝게끔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제 주변에는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긍정적이고 밝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가득한 이런 삶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질문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이 관찰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설고 어려웠었거든요. 명상처럼 이 바라본다는 건데,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 일단은 관찰이라는 것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이 마음을 본다는 개념이 어려웠었는데 이거를 인지하고 나서는 이 제 마음과 감정을 제가 이제 바라보게 되니까 그것과 약간 분리가 된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런 감정에 깊이 몰입이 안 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런 눈이 생겨서 컨트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관찰자, 이런 것도 뭐 그런 명상 관련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찰자라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 감정보다 약간 더 깊이 들어가서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뭔가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바쁘고 인생이 정신없지만 어느 순간이라도 자꾸 내 마음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느껴보고 알아차림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 내 마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또 내가 지금 무엇에 설레고 흥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내가 지금 원치 않는 곳에 와 있네. 이런 굉장히 막연하고 그런 공허함들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글로 써 보는 게 중요하죠. 저도 매일매일 글을 쓰면서 나를 알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일단은 글을 쓴다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고, 또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는 거면서 스스로 일단은 생각을 계속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은 또 내가 이제 원하는 것이 명확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게 이제 보이면은 거기에 또 에너지가 모여서 큰 힘을 또 발휘하더라고요. 계속 끊다 보면은 정말 이게 신념이 되고 또 현실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블로그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글을 썼었는데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썼던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랐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자꾸 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지만 결국은 제 마음에 자꾸 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저도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꾸 제 마음에 제가 까먹지 않게 계속 이런 것들을 신념으로 이제 주지시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내 마음을 느껴보고 또 우리가 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해보는 거죠.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나는 한 달에 월 1,000만 원을 벌 거야. 나는 일주일에 4시간만 일할 거야. 자꾸 이렇게 말을 내가 해보는 거죠. 나는 내년에 세계 여행을 갈 거야. 나는 통장에 1억을 갖고 있을 거야. 자꾸 이제 말을 해보는 겁니다. 행동을 해야죠. 정말 행동을 하면은, 물론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실패, 실수, 아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따라오는데요. 정말 내가, 해봐야지만 내가 이게 맞는 일인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 상황과 형편에 맞게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뭐 직장인이 이렇게 사업을 갑자기 퇴사하고 크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마다 이렇게 어떤 사업을 조금씩 한번 해보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보면서 나에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저도 어쨌거나 퇴사하고 사업을 했지만은 거의 준비는 안 됐지만, 이렇게 조금씩은 이렇게 예행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주말마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강의도 좀 해보고 그런 흉내를 좀 내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의 짧은 스토리 잠깐 나누고 가겠습니다. 뭐 늘 제 글이나 책에 이런 반복적으로 많이 썼었는데, 뭐 저는 옛날에 되게 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정말 왠지 모르게 늘 이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강했고, 정말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게 이 최고의 가치라고 알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는 되게 어떤 저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화가 나도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혼자만 속으로 눌러두고 화를 내면 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무겁고 불편했었어요. 행복하지 않았고 늘 뭔가 불안했었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아무튼 그 문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나를 정말 모르구나 이런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변화와 성장을 꿈꾸면서 어쨌든 자기 개발을 많이 했죠.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러 다녔습니다. 어느 순간 이 말이 제 인생에 들어오더라고요. 매일 글을 쓰는 일은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구나.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원인이 내가 나를 못 몰라서 그런데 글을 쓰면 나를 알 수 있어? 매일 글을 써야겠다. 이런 결심을 2017년도에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또 다양한 책들을 보면서 이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보면서 또 생산자의 개념을 깨달았죠. 나는 매일 글을 생산해야겠다. 이런 경험을 했었고 또 이런 와칭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바라보는 관찰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되었었죠. 그래서 2017년 5월부터 블로그에다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질문들을 쓰기 시작했고 답을 찾아갔고 어떤 제 마음을 관찰하는 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때는 그냥 이렇게 매일 글을 쓰자 한 줄 써라도 이런 그냥 목표를 세웠었죠. 블로그를 전혀 모를 때였으니까 그냥 글 쓰는 것만 꾸준하게 했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를 연구하네? 나 연구? 나 연구소? 이런 말을 정말 운명처럼 제 안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명을 나연구소라고 짓고 계속 글을 썼습니다. 이때는 몰랐었죠. 이 나연구소라는 이름이 제 회사명이 되고 브랜드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칠 줄은 이때는 전혀 몰랐었죠. 그래, 이렇게 해서 제가 나연구소라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자 브랜드를 발견하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직장 다닐 때, 뭐, 거의 어쨌든 회사에 마음이 떠났을 때 제 주변에는 늘 우울한 사람들 뿐이더라고요. 맨날 회사 생활 지겹다. 회식하면 상사 욕하고 해서 불만 얘기하고 늘 그런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직장 다닐 때 제가 만났던 1인 기업가 또 우리 작가들, 강사들은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자신과 자신 일을 사랑하고 있었고 어떤 배움에 대한 열정들이 가득했었죠. 이때는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 주변에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가 초라하고 느껴졌었고, 저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결심을 했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계속 따라하기 시작했었죠.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제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만나는 사람이 변하니까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그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달았죠. 뭐, 그동안 어떤 뭐, 명상부터 해서 철학, 뭐, 주역 어떤 이런 공부들 조금씩 많이 했었는데, 또 제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양자역학이나 이런 어떤 다양한 철학들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우주심리학이라는 공부가 있었는데, 이게 핵심은 결국 모두의 나가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거를, 어쨌든 이런 것도 있어요. 우주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30년 동안 살면서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이 말을 어느 순간 이해를 하고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의식이 넓어지고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아니, 정말 내가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사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산다? 아, 그럼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면서 정말 그전에 없던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고 큰 사람이 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정말 제 인생을 바꿔준 깨달음 중에 한 개였습니다. 나는 우주의 주인이고, 어, 우주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가 산다. 요거를 막 처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같이 공부하던 우리 대표님이 어떤 했던 말인데, 이거를 막 받아들이는 순간, 그 심장이 두근거리니 지금도 막 생각이 나고 하네요. 근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는 강의 중에 또 하나에 들어있기도 해요. 하고 싶은 말 하면 사는 법이라는 요 강의주가 있는데,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정말 옛날에 저를 알던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정도고, 이 과거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달라졌죠. 자신감, 자존감, 실행력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어떤 제 아시는 분이 옛날에 블로그에 그런 댓글도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저의 이런 실행력에 전율이 흐른다, 이런 표현도 쓰셨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이 실행력과 이 추진력이, 어, 굉장히 탁월하게 변화된 비결이 이런 우주 심리학이라는 이런 어떤 철학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에는 전율이 될 정도로 이런 실행력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시간의 가치를 깨달았죠. 앞에 거랑 연관된 얘기인데, 뭐, 직장인데 우울증이 크게 와서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또 한 번에 또 깊이를 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죽기 전에 원하는 일만 하고 살아야겠다. 나는 미루지 않아야겠다. 죽을 때 피눈물을 흘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저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이미 충분하고 나는 이 최고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직 두려워서 경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여서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돼서 못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실행을 했었고 그런 것 덕분에 굉장히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함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어느 순간 이 꾸준함이라는 게 저의 키워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보면은 주변에 저처럼 무언가를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이게 또 저도 모르게 제 강점이 되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블로그 글 하나만 해도 이렇게 7년 동안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하게 쓰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네, 그랬을 저의 비결은 어쨌든 뭐 간절함이 있었죠. 변화에 대한 간절함, 인생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있었죠.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런 글을 쓰고 하면서 성장해가는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꾸준함의 비결은 간절함, 또 스스로 목적을 찾는 것, 그리고 재미를 느끼는 것, 요거 세 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뭐 진짜 내가 되는 거죠. 뭐 이 진짜 내가 지금도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내가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니까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 이 모든 것들이 명예 다 따라오더라고요. 그 자유와 평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바라는 성취가 있고 이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넘어선 평화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넘어선다, 초월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려울기도 한데 어쨌거나 이런
어떤 작고 그거의 성취를 조금은 넘어선 평화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우리가 어떤 자연의 이치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진리는 무엇인지, 이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도 뭐 100%는 이해를 못하지만 조금씩은 이렇게 깨달음들이 오더라고요. 옛날에는 되게 어떤 명상에 심취해서 그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자. 또 정말 이 좋은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정말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인데 약간 조금 과장해서 만약에 제가 내일 어떤 교통사고로 불시에 죽는다. 그래도 별로 이렇게 삶에 대한 미련이 없이 편하게 인생을 떠날 정도로 그런 마음의 상태는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많이 이제 바라는 것도 별로 없다는 생각 가끔 들 때가 있고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없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런 마음 상태로 살고 있고 그 옛날에는 되게 제가 남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뭐 아무리 저보다 돈이 많고 이 잘났다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별로 그 사람들이 부럽다는 감정이 별로 안 생기고요. 어쨌든 그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기가 죽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 그래야 되나? 이거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그 누구를 만나도 이게 기가 죽지 않더라고요. 저도 스스로 굉장히 놀라운 지점인데 아마 이런 것들이 우주의 심리학 공부한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이런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깨졌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주 안에 사는 게 내 안에 우주가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우주 안에 사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우주를 품은 큰 존재야. 이 굉장히 큰 관점의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모든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내 안에 있다. 남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해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 부족하지 않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원하는 것 이루게 도와주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법 정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자. 질문하고 관찰하고 글을 쓰고 행동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마음으로 그리고 상상하자. 정말 생각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시각화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모습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자꾸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그 내가 정말 그랬을 때, 얼마나 이 행복하고 짜릿하고 흥분될까? 그리고 한번 감정을 느껴보고요. 그리고 믿어야죠. 이렇게 정말 될 거라고 한번 믿어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을 사람들에게 말하자. 모든 사람들이 나의 꿈을 알 수 있게. 우병아라는 사람은 정말 최고의 내가 되는 게 저 사람의 꿈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널리 이렇게 퍼지면서 우리 공명한다고 하잖아요. 이 양자역학의 원리 중에 하나도 동시성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동시에 존재하고 터널 효과, 이게 시공간을 막 초월하고 하는데 이런 나의 생각들을 더 많은 사람이 알면은 거기 또 이제 에너지가 모이죠. 그래서 글로 쓰고 말을 하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강의도 하고 그러면은 이런 그런 큰 목표를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주변 응원들을 많이 해줍니다. 지지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천권을 쓰고 만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많이 해주죠.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그런 약간 큰 목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이런 사람보다는, 멋지십니다.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꿈을 크면 좋죠. 그리고 주변에 우리가 사람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주변에 우울한 사람 세문나면 나도 금방 우울해지고 작아집니다.
자꾸 내 주변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제 많이 만나야죠. 그러면서 어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기운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쓴 책과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배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따라해보고, 결국은 이제 나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다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맞는 게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계속 내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자, 자신 있게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직 나는 부족하다. 아직 나는 멀었다. 나는 평생 아직이다. 이런 생각보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그래도 내가 최고다. 바로 지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한번 도전하고 실행해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언제나 이렇게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꿈을 이룹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늘 망설였던 사람이고 많은 시간이라는 걸 허비했고 정말 제가 망설일 때 이루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 되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의 어떤 꿈을 이루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다양한데요. 이렇게 누리고 즐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되게 삶이 재미있어지더라고요.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즐기고 계신가요? 뭐,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야죠. 인생의 주인이란 정말 우리 세상이 아름답고 이 찬란하잖아요. 좋은 데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정말 이 수많은 가치와 이런 지혜와 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즐기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왜 이래 힘들어만 하고 우울에 빠져만 있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고 황홀합니다. 우리 왜 우주를 처음 나간 사람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는 너무나 작고 아름답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막 싸우고 고통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뭐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아,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야겠죠.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연연할 필요 없고요. 또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당당하게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이기적이라서 남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뭘 하든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물론 관심은 갖지만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얽매여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눈치 보고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죠. 남 눈치 보느라 못했다.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네, 자신 있게 도전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세상을 믿어야겠죠. 나를 믿고 세상을 믿어라. 세상이 나를 다 도와주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그죠? 우리는 1초에 91억 번 진동하는 빛의 에너지라는 이 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이 세상도 결국은 나를 위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나의 성공, 행복, 깨달음을 위해 세상이 존재하니까 믿으면 되죠. 네,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또 내일, 모레 미루지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하면서 사는 정말 이 황홀한 삶을 모두에게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중지하겠습니다.